just gonna trust right what you're saying. You never play. Kid through the valley, we walk through the fire. Your grace is amazing. I'm just gonna trust right what you're saying. You never play. Kid through the valley, we walk through the fire. Your grace is amazing. I trust what you're saying. You never play. I know that you work every trial for good if I stay and be patient. Ooh, yeah, move up. Yeah, you kicked out my feet, perfect love. Yeah. 안녕하세요. 찻도박이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운전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BMW가 만든 전기차 iX50인데요. iX50은 고성능 전기 SUV 중에서 좋은 주행 성능과 긴 주행 가능 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어 시승 전부터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현재 가격은 1억 4,630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시승은 2박 3일 동안 약 1745km를 주행하였습니다. 그럼 BMW가 만든 전기 SUV iX50이 어떠한 상품성을 가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X의 디자인은 트림에 상관없이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차를 느낄 수 있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예전 BMW의 SUV 디자인은 멧돼지가 떠오르는 디자인이라면 iX는 누트리아가 떠오르는 디자인인데요. 4시리즈와 M3에서 보여줬던 디자인을 iX에도 적용하였는데 BMW의 아이덴티티였던 엔젤아이와 기존 키드닐 그릴이 대폭 수정되고 내연기관에서 정동화가 되어가니 BMW의 디자인이 현재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X의 새로운 중간 주행등은 두 줄로 되어 있으면서 레이저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는 웰컴 애니메이션을 지원하는데 주간 주행등이 켜지면서 파란색 라인들이 추가로 전등되어 더 화려해진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억 4천만원에 M8에도 웰컴 라이트를 안 넣어주던 제가 알던 인색한 BMW가 맞나 싶습니다. 보닛은 SUV가 아닌 세단 같은 긴 길이가 인상적이었으며 BMW 로고를 가운데 배치하면서 그 주위로 BMW SUV 특유의 묵직한 느낌이 드는 라인들이 돋보였습니다. 대형 키드닐 그릴은 열을 식혀야 할 부분이 내연기관보다 적기 때문에 구멍이 막혀있고 주행 중에 돌로 인한 흠집이 발생하더라도 온도만 적절하다면 자동으로 흠집이 없어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릴 가운데에는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로 구성되어 있고 카메라에 오염물이 묻었을 경우 워시액으로 닦을 수 있는데 BMW는 키드닐 그릴에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죠. 범퍼 하단부에는 배터리 냉각이 필요하지 않을 때나 고속주행을 할 때 자동으로 조절하는 에어 인테이크가 있습니다. 에어 커튼이 있는 자리에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독특한 라인들과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하여 날렵한 인상을 받게 하고 에어 커튼은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어 주행 중 공기 저항을 줄여주었습니다. 옆면 디자인은 SUV 같기도 낮은 전고로 해치백 같은 느낌도 들면서 많은 디테일들이 돋보였는데요. 짧은 오버행과 기존 전기차와 다른 길이를 보여주는 보닛 덕분에 차가 상당히 길어 보이며 에어 커튼부터 시작하는 투톤 라인은 후면까지 이어지게 만들면서 차를 더 날렵하게 낮아 보이게 만들어 더욱더 SUV가 아닌 해치백 같은 느낌을 받게 하고 팬더는 약간 오버 팬더처럼 보이는데 이 디자인을 도어와 후면 팬더까지 동일하게 이어지게 만들어 독특한 캐릭터 라인과 함께 차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차의 크기에 비해 조금 작게 느껴지지만 투톤으로 차량의 페인트색과 무광 금색으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윈도우 몰딩도 투톤으로 구성되어 상단은 블랙 하이그로시, 하단은 무광 금색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윈도우 몰딩 끝에는 iX 로고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도어 캐치도 무광 금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공기 저항에 민감한 전기차에 맞게 손잡이가 도어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1745km를 주행하는 동안 어색하지 않고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도어는 1열과 2열 모두 프레임리스 도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접합 유리는 장착되지 않았지만 주행 소음은 아주 만족스러웠는데 주행 소음은 iX50 시승기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루프 라인과 트렁크 라인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된 윈도우 몰딩과 iX의 로고 덕분에 해치백 같은 느낌을 받게 하면서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스포일러가 있으며 후면 유리와 트렁크 라인은 유려한 곡선으로 되어 있어 SUV 쿠페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곡선 디자인 위주로 되어 있으면서
세련되면서도 균형 잡힌 정갈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다만 보는 각도에 따라 차의 크기가 커 보이기도 작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후미등은 입체감이 느껴지면서 블랙 스모크로 되어 있어 아주 고급스럽게 보였으며, 후미등 끝에는 BMW 로고가 있습니다. 후미등도 주간 주행등과 마찬가지로 야간에 웰컨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는데 아주 고품질의 LED가 돋보였습니다. 후미등 사이에는 BMW 로고, 후미등 아래에는 iX 로고와 트림 배지가 있습니다. 후면 범퍼 하단부에도 블랙 하이글로시로 포인트를 주어 전면과 통일성을 느끼게 하고, 실제 기능보다 디자인적 요소의 디퓨저가 있습니다. 휠은 앞 275, 40, 22인치, 뒤 275, 40, 22인치의 에어로 1020 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iX50의 라이트와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X의 실내 디자인은 얼핏 보면 운전자 중심의 깔끔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보여줘 역시 BMW다운 실내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아쉬움이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ID8의 소프트웨어는 전혀 BMW답지 않았습니다. 그럼 iX50의 실내 구성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iX50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계기판, 14.9인치 커브드 모니터, 헥사고날 핸들, 크리스탈 전자식 기어, 클리어 앤 콜드 인테리어, 앰비언트 라이트, 천연 가죽으로 된 버킷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기판과 커브드 모니터는 차에 탑승을 하면 웰컨 애니메이션이 작동합니다. 12.3인치 계기판은 3가지의 테마와 주행 모드에 따른 테마 3가지가 있으며, 각 테마마다 정보창의 레이아웃이 변경되는데 계기판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각 테마마다 깔끔하여 보기 편하였지만 운전자가 설정한 테마와 주행 모드에 따른 테마가 공존하여 조금 난잡하게 느껴지고, 계기판 테마를 바꾸거나 각 항목을 움직일 때 애니메이션의 부드러움이 경쟁 브랜드에 비해 부족하고 한 박자 느리게 반응하는 모습이 보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계기판의 정보들은 예전 ID7의 계기판보다 정갈하게 바뀌었지만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서 표시하다 보니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 많은 조작이 필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행 가는 거리를 표시할 때 같은 항목인 전비와 실시간 전비까지 표시해주면 될 텐데, 이 부분들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표시해줘 주행 중 정보를 찾을 때 시선이 분산되어 불편하였습니다. 주행 중 시인성은 계기판에 햇빛 가리개가 없어도 아주 밝은 화면을 보여주면서, 속도는 큰 글씨, 배터리는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어 주간에도 좋은 시인성을 보여주며, 야간에는 눈이 피로하지 않을 정도로 밝기를 유지해줘 시인성 자체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14.9인치 커브드 모니터는 실외에서 보거나 실내에서 볼 때 시각적인 만족도도 좋고, 터치 및 센터 패시아 휠로도 조작이 가능하여 실용성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최악이었는데요. BMW의 소프트웨어는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을지언정 직관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버벅임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번 iX50에 설치된 ID8은 하드웨어는 그대로 두고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를 했는지 버벅임은 물론 테마가 스마트폰을 떠오른 것 같으면서 직관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ID8은 메뉴들이 너무 세분화가 되어 있고 아이콘의 크기도 작으며, 아이콘을 터치했을 때 기능이 작동하기까지 1초에서 2초 정도 지연 시간이 있으면서 해당 메뉴에서 또 다른 카테고리로 세분화가 되어 있어 많이 불편하였습니다. 특히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터널 진입과 지도 축소 및 확대를 할 때 발생하는 애니메이션이 너무 버벅이고, 간혹 GPS를 인식하지 못해 전혀 다른 곳에 주행 중으로 표시되며 애플 카플레이도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 잦았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재부팅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주행 모드를 변경할 때도 예전에는 스위치 한 번만 조작하면 되지만 ID8은 주행 모드 버튼을 누르고 화면에 떠있는 주행 모드를 눌러야 변경이 되며, 무엇보다 제일 불편했던 점은 센터 패시아 휠로 조작을 할 때 휠의 조작 범위가 너무 좁아 이질적으로 느껴지면서 내가 원하는 메뉴로 가는 것이 아닌 상단 메뉴를 불러오는 일이 잦아 많이 불편하였습니다. 공조기 조작도 드래그를 지원하지 않아 하나하나 터치를 해야 하고, 공조기를 끄려면 공조기 메뉴에 들어가서 꺼야 했으며, 제일 중요한 충전에 대한 부분은 기본 화면에서는 유제수로 추가도 할 수 없으며 모든 앱 보기에서만 충전 메뉴에 진입이 가능하였는데, 경쟁 모델인 메르세데스 벤츠 EQS의 MBUX만 보더라도 터치에 최적화가 되어 있으면서 버벅임은 찾아볼 수가 없고, 충전에 대한 카테고리도 직관적이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 사용하기 아주 편했던 걸 비교하면 현재 iX50의 ID8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비게이션 성능은 BMW답게 아주 만족스러운데, 목적지 검색도 아주 빠르며 정확한 길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정보는 시내 교차로 증강현실, 고속도로 차선 안내 및 증강현실,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선, 과속 카메라, 구간 단속 가속 카메라, 버스 전용 차로 단속 카메라, 주의 전기 충전소, 공사 구간까지 알려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만족스러웠지만, 개인적으로 경로나 과속 카메라를 미리 볼 수 있는 경로 미리 보기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인성은 모니터가 커브드로 되어 있으면서 방향이 운전석으로 향하고 있고, 주간에도 선명하게 보이면서 화질이 좋아 내비게이션이나 영상을 보기에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헥사고널 핸들은 요크 핸들을 만들려다 포기하고 맞는 것 같은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핸들을 잡고 장거리 주행을 해도 불편함이 없고 손에 닿는 버튼의 촉감도 대부분 만족스러웠지만, 차의 기능을 조절하는 조이스틱 부분과 방향 지시등 막대는 아주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자식 기어는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 고급스러웠는데 사용 방법도 직관적이어서 실제로 사용하기에 만족스러웠습니다. 실내 재질은 한숨이 나올 정도로 차량 가격에 맞지 않는 재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실내 재질은 친환경 재질로 되어 있는데, 대시보드나 도어에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 헤드라이너는 블랙 인사이트 헤드라이너, 손이 잘 닿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은 우레탄이나 패브릭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도어 버튼은 블랙 하이그로시, 크리스탈은 시동 버튼, 시트 조절 버튼, 전자식 기어, 센터 패시아 휠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크리스탈에 빛이 반사되면 아주 고급스러웠지만 센터 콘솔과 도어 포켓의 우레탄은 아주 저렴한 우레탄이 사용되었고, 실내 대부분이 패브릭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글로브 박스를 여는 버튼도 너무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버튼들의 촉감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는데, 다만 센터 콘솔의 나무 트림에 있는 버튼은 버튼을 누르는 느낌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9가지의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의 디자인은 기존 BMW처럼 심플하게 되어 있지만, 잠금 해제를 할 경우 앰비언트 라이트에도 웰컨 애니메이션이 작동하고, 카본 세시의 사용으로 도어 스커트는 없지만 차량 하부에 라이트 스커트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행 모드에 따라 앰비언트 라이트가 변경되는 건 만족스러웠지만,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 종류가 적고 스피커의 라이트는 하얀색으로 고정되어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일렬 시트는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고 버킨 모양의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 조절 버튼이 도어로 옮겨졌는데 메르세데스 벤츠가 떠오르죠. 기본 정동 시트에서 추가로 조절되는 부분은 다리 받침대 위아래, 요추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트 조절은 버튼으로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모니터에서 시트 조절을 해야 합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일렬 시트의 공간이 여유롭고 조절이 가능한 부분도 다양하여 운전자의 체형에 상관없이 알맞은 운전 자세를 찾을 수 있고,
쿠션이 적당히 단단하여 장시간 주행을 할 때도 시트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던가 불편한 곳이 없어 착자감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확실히 시트에 관한 부분은 BMW답죠. 하지만 조수석은 조금 답답하였는데요. 착자감은 운전석과 비슷하지만 대시보드가 조수석 부분에 너무 튀어나와 있어 답답하게 느껴지면서 실제로 공간도 조금 부족하였는데 운전자 중심의 인테리어는 좋지만 조수석에 앉아보니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2열 시트도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역시 BMW답게 리클라이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원해 줄 때도 되지 않았나요? 공간은 아주 여유로운 편인데요. 카시트를 설치해도 여유롭고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앉아도 머리 공간과 다리 공간은 여유로웠는데 특히 가운데 좌석도 센터 터널이 없어 충분히 앉을만 하고 성인 3명이 앉아도 많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폭의 여유가 있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2열 시트의 착장감은 공간이 여유로워 1열 시트가 앞에 있어도 답답함이 없으며 가죽이 2열 전체를 감싸고 있고 쿠션이 두툼하면서 아주 푹신하며 시트의 각도와 팔걸이의 위치가 적절하면서 다리 받침대의 길이가 길어 허벅지부터 무릎까지 제대로 지지해줘서 만족스러웠습니다. 1열 시트 뒤에는 BMW 순정 리어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어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옵션이라 생각되지만 햇빛 가리개가 없으면서 2열 창문이 40% 정도밖에 열리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iX50의 편의 사양은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주행 보조 기능, 오토 홀드, 컴포트 액세스, 헤드업 디스플레이, 1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1열 다리 워머, 1열 마사지 시트, 2열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포존 에어 컨디셔너, 무선 충전기, 전자식 파노라마 선루프, 서포트 클로징, 전동 트렁크, 서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제스처 컨트롤,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은 레이저 라이트로 작동하는데 개인적으로 BMW를 포함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차량 중에서 가장 밝은 밝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 꼭 어둠 한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밝은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작동 환경도 기존 BMW 차량보다 개선되어 고속도로 가로등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사양등이 작동되고 있으며 반대편 차량에 대한 반응도 아주 빠른 편이면서 사양등은 차량이 없는 곳만 날렵하게 작동하고 핸들에 따라 라이트가 움직이는데 코너로 돌아 나갈 때 밴딩 라이트와 함께 그 방향으로 라이트도 움직여 야간 코너 주행에 도움이 되고 빛이 하나도 없는 길을 주행하더라도 눈의 피로가 다른 차량에 비해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라이트의 밝기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은 기능 자체는 아주 만족스러웠지만 사용 방법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차간 거리를 조절하려면 핸들에 있는 버튼이 아닌 모니터에 있는 운전자 어시스턴트 항목에서 차간 거리를 조절해야 하는데 주행을 하는 동안 빠르게 조절해야 하는 부분을 여러 메뉴로 숨겨놓고 조절하기 힘들게 하는데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알던 BMW 맞나요? 주행보조 기능의 안정성은 기존 BMW 차량보다 한 단계 더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앞차의 인식을 아주 빠르면서도 부드럽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차선 주광 유지도 직진과 코너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해주며 고속도로의 완만한 램프는 물론 코너가 급격하게 바뀌는 램프에서도 아주 안정적으로 돌아나가 믿고 사용해도 될 정도로 안정성이 좋았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의 추가 기능은 경쟁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자동 차선 변경을 지원하여 차선이 변경 가능한 상황에는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하며 수동으로 차선 변경을 한 뒤에도 차선을 빠르게 인식하여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아주 큰 크기를 자랑하지만
다른 기능들과 마찬가지로 직관적이지 못하였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테마가 축소, 디렉셔널 뷰, 기본으로 총 3가지가 있으며 주행 모드에 따라 색이 변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표시해주는 정보는 현재 속도, 도로, 한계 속도, 과속 카메라와 구간 단속 카메라, 내비게이션,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선, 주행 보조 기능 상태, 배터리 충전, 미디어, 통화까지 계기판과 거의 동일한 정보를 표시해줍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은 기존 BMW처럼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만 어느 테마를 선택하더라도 표시되는 정보는 거의 비슷하여 왜 굳이 테마를 만들었는지 의구심이 들었으며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하더라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지도가 거의 표시되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도를 표시해줘 경로를 미리 보려면 모니터에 있는 내비게이션 경로를 봐야 했는데 메르세데스 벤츠 EQS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지도는 항상 표시해주면서 상황에 맞게 증강현실로 정확하게 길 안내를 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나마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어느 도로를 주행하더라도 과속 카메라 위치를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단에 계속 표시해줘 만족스러웠습니다. 1열 시트의 편의 사양은 아주 많은데 무엇보다 무릎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워머가 있으며 무난한 강도의 마사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2열까지 소프트 클로징이 작동하여 만족스러웠습니다. 포존 에어 컨디셔너는 2열에서도 공조기를 조작할 수 있고 공조기 온도를 조절할 때 바람 세기에 따라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는 디테일이 있으며 주행을 하지 않아도 공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선루프의 색을 불투명과 투명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투명으로 다녀도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 만족스럽고 틴팅을 하지 않아도 되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내구성은 지켜봐야겠습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하며 트렁크 용량은 500리터로 차의 크기에 비해 다소 부족한데 실제로 트렁크를 열어보면 턱이 없는 건 좋지만 양옆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길이 125cm의 캐디백을 세로나 가로는 수납이 어렵고 대각선으로만 수납이 가능하지만 카시트를 세워서 놔도 될 정도로 높이는 충분하였으며 트렁크 오른편에는 12V 시가잭이 있습니다. 시트 폴딩 후 용량은 1750리터로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누워도 될 만큼 여유롭지는 않지만 충분히 차박할 정도의 공간을 보여주고 트렁크 하단에도 작은 수납 공간이 있지만 프렁크는 없어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는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해상도가 좋아져서 화질이 선명해졌으며 카메라 화각이 적절하게 변경되어 더 이상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핸들을 조작하면 카메라 화각이 그 방향으로 변하는 기능도 만족스럽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주간에도 좋은 화질을 보여주고 지하 주차장은 물론 빛이 거의 없는 야외에도 아주 좋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자동 후진 기능은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ID-ACE로 소프트웨어가 변경되면서 정확성이 개선되었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확성은 좋아졌으나 장애물에 대한 인식과 후진을 할 때 속도가 다소 높아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많이 불안하여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고 14.9인치의 모니터를 전체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카플레이용 어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폰이 탈옥되어 있다면 유튜브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데 화질이 아주 좋아 영상 시청에 적합하였습니다. 바월샘 윌킨스 오디오는 아주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차량 중에서 가장 좋다고 평해도 될 정도로 아주 좋은 음질과 음색을 들려줍니다. 음정도 현재 판매되는 차량 중에서 가장 많은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음정 효과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3D 강도, 4D 베이스 모드, 개별 서라운드, 이퀄라이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3D 강도는 음장 강도를 조절하고 4D 베이스 모드는 음악을 분석하여 시트에 진동을 만들어주는 모드로 한마디로 음악 소리를 크게 키우지 않아도 시트에 진동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저의 경우 3단계가 딱 적당하였는데 단단하면서 탄탄한 저음과 함께 시트에도 진동이 느껴지니 조금 오버하자면 음악을 들을 때마다 4DX 영화관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올릴 경우 사람의 목소리에도 진동이 생길 정도로 이질적으로 바뀌니 취향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음색은 거의 플랫하다고 보면 되는데 음장이나 이퀄라이저의 세팅값을 그대로 다 받아주며 음질은 저음은 아주 단단하면서도 탄탄하고 뭉개지는 것이 없어 타격감이 아주 좋았으며 고음은 더 선명해졌지만 치찰음 하나 없고 가수의 목소리를 아주 선명하게 들려줘 귀를 즐겁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음정 효과의 개선으로 공간감과 입체감이 이질적이지 않게 아주 좋아져 실제 콘서트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1745km를 주행하면서 여러 음악을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음악은 아이유의 가을 아침이었는데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주 좋은 음질로 감상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럼 바워스 & 윌킨스 오디오의 음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BMW iX50의 파워트레인은 트윈 전기모터 523마력 78토크, 배터리 용량은 111.5kW, 0에서 100km 공식 가속 기록은 4.6초, 최대 속도 200km, 공식 주행 가능 거리 447km, 복합 전비는 3.6km kWh, 완속 최대 충전 속도 11kW, 고속 최대 충전 속도 195kW입니다. 배터리 용량에 따른 충전 속도가 다소 아쉬움이 있는데 특히 일반적인 7kW 완속 충전으로 0에서 100km까지 충전을 하려면 최소 16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에 흔히 보이는 100kW 충전기로도 약 1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세시는 카본 코어 세시, 서스펜션은 앞뒤 모두 에어 서스펜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동은 상시 4륜,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알렌자 001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효율, 개인, 스포츠로 총 3가지가 있고 스포츠 디스플레이는 주행 모드에 따라 다른 테마를 보여줘 소프트웨어 최적화와 별도로 디테일이 돋보이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개인 취향에 맞게 주행 설정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스포츠 디스플레이에서는 다른 브랜드에서는 보기 힘든 전기 모터의 RPM도 표시해줘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생 제동도 취향에 맞게 4가지로 조절이 가능한데 조절을 할 때도 회생 제동은 강함은 쉽게 설정이 가능하지만 그 외 회생 제동 조절은 핸들에 패들 시프트가 없어 하나하나 메뉴를 찾아서 들어가야 하는 점은 아주 불편하였습니다.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점은 배터리가 100% 상태에서는 회생 제동이 안 되는 테슬라와 달리 배터리가 100% 상태에도 회생 제동은 100%로 작동하여 배터리 충전 상태에 상관없이 편하게 회생 제동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공조기 사용에 따른 배터리 소모량은 공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1시간에 0.5kWh, 주행 거리는 525km, 22도로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1.3에서 2.4kWh, 주행 거리는 495km, 28도로 히터를 사용할 때는 1시간에 2.9에서 7.4kWh, 주행 거리는 482km입니다. iX50의 데일리성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먼저 중대형 SUV이지만 상당히 좋은 데일리성을 자랑합니다. 차량에 탑승을 할 때 사이드 스커트가 없어도 될 정도로 1열과 2열 모두 아주 편하게 탑승이 가능하고 도어를 열 때는 전자식으로 버튼을 눌러서 열어야 하지만 사고나 배터리가 없을 경우에는 도어 하단의 버튼으로도 도어를 열 수 있습니다. 주차를 할 때도 1965mm의 전폭과 후륜 조향 덕분에 기존 X5나 S6와 비교해서 오히려 주차하기에는 더 편리하며 주차를 하고 내릴 때도 옆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무난하게 내릴 수가 있었는데 무엇보다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이동이 편해 내릴 공간이 부족할 때 유용하였습니다. 핸들의 감도는 적절하게 가벼워 손목이 약한 분들도 편하게 운전이 가능하지만 정속 주행을 하거나 조속에서 핸들을 조작하면 차의 반응은 좋으면서도 약간 둔하게 느껴질 정도로 핸들의 유격이 생각보다 심해 생각했던 것보다 핸들을 더 많이 조작해야 해서
기존 BMW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좁은 지하 주차장을 주행할 때도 가벼운 핸들의 감도와 후륜 조향 덕분에 어렵지 않게 주행이 가능하며 유턴을 할 때도 후륜 조향의 도움으로 2.4차선이면 가능하여 차선에 상관없이 편하게 유턴이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후륜 조향이 작동할 때는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경쟁 모델인 메르세데스 벤츠 EQS의 후륜 조향은 주행 중에 후륜 조향이 작동하더라도 경쾌하게만 느껴지지 이질적이지 않았는데 iX50의 후륜 조향은 핸들을 조작하더라도 운전자가 후륜 조향이 작동하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하게 늦게 반응하여 이질적으로 느껴지는데 후륜 조향으로 느껴지는 차의 크기는 EQS는 소형차를 모는 듯한 느낌이라면 iX50은 중형차를 모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실제 유턴을 할 때도 차의 크기가 더 큰 EQS가 회전 반경이 더 적었습니다. 악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크기나 감도가 적절하게 되어 있어 어느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으며 가속력은 아주 여유로워 시내 주행을 할 때 편하게 가속이 가능하고 고속도로에서 합류를 하거나 가속을 할 때 힘이 넘치는 전기 모터의 성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초고속 주행도 낮은 무게 중심 덕분에 아주 안정적이면서 가속과 감속이 내연 기관과 다르게 딜레이가 없는 부드러우면서도 여유로운 전기 모터의 힘을 느낄 수가 있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회생 제동은 최대 100kW의 충전 속도와 제동력을 보여줘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지만 i4와 다르게 악셀 컨트롤이 미숙할 경우 회생 제동에 따른 멀미를 알 수 있습니다. 회생 제동의 기본 모드인 어댑티브 모드는 대부분 환경에서 아주 잘 작동하지만 앞에 주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 앞에 차량을 인식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회생 제동이 풀리는 현상이 발생해 주의를 해야 하며 차량 간격에 따른 회생 제동 세기가 계속 달라져 적응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야는 무난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BMW답게 전방 시야는 만족스러울 정도로 좋은 시야를 보여주었지만 후방 시야는 2열 시트 때문에 다소 가려지는 게 많고 사이드 미러의 시야도 부족함은 없지만 크기가 작아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BMW iX50의 파워트레인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부분은 가속력, 악셀 반응, 제동력이며 계측기를 통해 기록 및 주행거리까지 측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속력부터 알아보자면 BMW iX50의 0에서 100km 기록은 4.45초, 80에서 120km 기록은 2.43초, 0에서 160km 기록은 9.36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공식 0에서 100km 기록 4.6초보다 월등히 빠른 기록을 보여주었으며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제일 느린 기록조차 4.57초로 아주 좋은 전기모터의 성능 유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 속도가 200km지만 약 195km가 넘어가면 내연기관의 퓨얼컷처럼 전기모터의 힘이 줄어들어 0에서 195km의 기록은 13.8초가 소요되었는데 퓨얼컷이 걸리지 않았다면 약 14초대의 가속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어 초고속 영역에서도 아주 좋은 가속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체감되는 가속력은 정지된 상태에서 급가속을 할 때 타이어 슬립은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서 전기모터의 강한 펀치력이 그대로 다 느껴지는데 보통 전기모터의 펀치력은 고속으로 갈수록 적어지는 반면 iX50의 펀치력은 고속 영역에서도 계속 느껴져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iX50은 분명히 전기모터지만 악셀 페달의 밟기에 따라 전기모터의 토크 밴더가 내연기관의 RPM에 따른 반응같이 다양하게 세분화가 되어 있고 악셀 페달에 따른 반응도 다른 전기차에서 보기 힘든 아주 빠르면서도 경쾌하게 반응해주는데 흡사 M 시리즈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전기모터의 빠른 반응은 아주 만족스러웠으며 전기차에서도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BMW죠. 그럼 iX50의 제동력은 어떨까요? 브레이크는 앞 4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제동력은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제동거리 37.38m, 시간 2.68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제일 밀린 기록이 38.61m로 아주 좋은 제동 유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IX50의 핸들링은 핸들에 유격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핸들을 움직일 때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 약간 지연 시간을 두고 움직여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스포츠 주행을 할 때에는 현재 BMW 차량에서 느껴졌던 운전의 재미까지는 아니지만 전기 SUV 중에서는 충분히 좋은 해도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행 중에 느껴지는 롤 억제력은 서스펜션이 단단하면서도 롤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데 아무래도 코너링 성능과 승차감을 위해 이렇게 세팅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주행 환경에서 롤이 어느 정도 발생하더라도 차의 거동은 안정적으로 불안하지 않지만 시속 110km가 넘어가면 롤이 심하게 발생하는데 평소 BMW의 롤 억제력을 생각한다면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코너링 성능은 이 덩치에 이런 코너링을 보여준다고 할 정도로 한계가 높은 코너링 성능을 보여주는데 완만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생각했던 것보다 핸들을 더 돌려야 하지만 경쾌하게 돌아 나갈 수 있고 급격한 코너에서는 스마트폰이 날아갈 정도로 강한 횡지가 발생하면서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지만 도로의 라인은 벗어나지 않으면서 뉴트럴한 모습을 보여줘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연속으로 이어지는 급코너에서는 차량의 한계가 가까워지니 타이어 스키드음이 선명해지면서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가 번갈아 가면서 발생하여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후륜 조향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연속으로 이어지는 코너를 다양한 속도로 돌아 나갈 때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가 발생하는 걸로 보아 속도에 따라 후륜 조향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만 실제로 IX50을 주행하면서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가 개입하기도 전에 전자장비가 개입하여 차량의 움직임을 안정시켜줘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프로 드라이버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버스티어나 언더스티어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 크게 당황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다소 아쉽게 느껴지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일반인도 많이 타는 고성능 차량 M에는 후륜 조향을 넣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너링 성능 자체는 차의 크기와 무게로 인해 코너를 돌 때 기존 BMW의 날렵함이 아닌 묵직함이 느껴지지만 어느 코너를 만나더라도 빠른 속도로 돌아 나갈 수 있고 간혹 밸런스가 깨져 휘청거리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빠르게 밸런스를 회복하여 무게가 상당히 무거운 전기차지만 빠르면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고 특히 코너로 돌아 나갈 때 카본 세시의 탄탄한 느낌이 아주 만족스러웠는데 준대형 전기 SUV 중에서는 가장 좋은 코너링 성능이라고 생각됩니다. iX에는 아이코닉 사운드가 있습니다. 다만 주행 모드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으나 심심했던 전기모터의 주행 소리를 우주선에 타서 주행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하여 만족스러웠습니다. 프레임 리스에 일반 유리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도어 방음이 훌륭하였습니다. 음악 볼륨을 최대로 키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50% 이상 감소하며 통화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80% 이상 감소시켜 주었습니다. 버튼식 ARS는 1번, 말로안을 의미한 신호는 2번. 주행 소음은 시속 80km에서는 53dB, 시속 110km에서는 57dB를 기록하였습니다. 주행을 하는 동안 풍절음은 실내로 조금씩 유입되지만
노면 소음 억제가 아주 잘 되어 있어 그 어느 전기차보다도 정숙한 주행 소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시속 80km의 아스팔트로 된 국도를 주행할 때 노면의 잔진동은 시트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아 아주 부드럽고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고, 시속 100km의 콘크리트로 된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피칭이 조금씩 전해지면서 도로 상태에 따라 출렁거림과 요잉이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환경에서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요철을 지날 때도 요철을 지나고 있구나 정도로만 미미하게 충격이 전달되어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카본셋이 특유의 충격 흡수가 잘 되지 않아 발에 진동이 지속적으로 전해져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 잔진동은 물론 포토롤 같은 충격을 시트가 대부분 흡수해줘 전혀 불쾌하지 않으며, 과속 반지턱은 시트가 약간 미는 느낌이 있지만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열의 승차감은 1열과 비슷하게 노면의 잔진동을 잘 흡수해주고, 과속 반지턱은 1열보다 조금 더 미는 느낌이 있지만 불쾌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발에 전달되는 진동은 고속도로보다 많이 전달되어 사람에 따라 불쾌할 수 있습니다. 각 도로마다 전해지는 충격 유입량은 같은 시승 구간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1열 기준 고속도로 평균 0.3, 최대 2.0, 국도 평균 0.2, 최대 1.7, 안 좋은 노면 평균 0.5, 최대 2.3, 과속 반지턱 평균 0.2, 최대 1.0을 기록하였으며, 2열 기준 안 좋은 노면 평균 0.6, 최대 2.3, 과속 반지턱 평균 0.3, 최대 1.9를 기록하였습니다. 1열은 EQS와 비슷한 승차감, 2열은 EQS보다 부족한 승차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승차감이 좋게 느껴지는 이유가 방음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쉽게 비유를 하자면 고속도로나 충격이 전해지는 도로를 다른 전기차나 일반 차량은 하나의 여름 이불을 깔아두고 주행을 한다면, iX50은 아주 두꺼운 겨울 이불을 깔아두고 주행을 하는 느낌으로 충격에 대한 어떠한 소음도 실내로 거의 들어오지 않아 승차감이 더욱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iX50의 주행 가능 거리 테스트 세팅은 주행 모드 컴포트, 서스펜션 보통, 회생제동 강함, 외부 온도 25도, 공조기 사용 안함, 주행 속도 110km, 배터리 100%입니다. 날씨는 맑고 외부 온도가 약 25도로 운전자는 덥지만 배터리가 최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00% 충전으로 시속 110km로 주행을 할 경우 약 530에서 4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정체가 있는 수도권에서는 560km 이상을 충분히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주행거리 테스트는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장점 첫 번째, 좋은 가속력. 전기차 대부분이 가속력이 좋지만 페달에 따른 빠른 반응과 가속력은 다른 전기차에서는 보기 힘든 성능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행거리. 트윈 전기 모터로 구성되어 있는 전기차 중에서 가장 긴 주행거리를 자랑하여 충전기를 찾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세 번째, 아주 좋은 라이트 밝기. 그동안 많은 차량을 시승해봤지만 야간 주행에 만족스러운 라이트는 역시 레이저 라이트였습니다. 네 번째, 좋은 승차감. 진동이 발에 전해지긴 하지만 시트에는 전혀 전해지지 않고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좋은 승차감입니다. 다섯 번째, 좋은 정숙성과 오디오. 그 어느 전기차보다도 조용하고 어느 도로를 주행하더라도 아주 정숙하여 음악을 들을 때 귀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오디오와 최고의 궁합이었습니다. 단점 첫 번째, 소프트웨어 최적화. 현재 ID8은 최적화가 부족하여 버벅임은 물론 때때로 재부팅이 발생하며 터치에 대한 UX가 다소 부족하여 주행 중은 물론 정차 중에도 사용하기 불편하였습니다. 두 번째, 리클라이닝. BMW는 참 2열 리클라이닝에 인색한 것 같습니다. 언제쯤 2열 리클라이닝이 가능해질까요? 세 번째, 트렁크 공간. 차의 크기에 비해 트렁크 공간이 다소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번째, 후륜 조향. 후륜 조향의 반응이나 작동하는 각도가 다소 부족하여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5번째, 긴 충전 시간. 배터리 용량이 110kW를 넘다 보니 완속 충전과 고속 충전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총평을 하자면 iX50은 엔진의 장점과 전기모터의 장점을 합쳐놓은 듯한 아주 이상적인 파워트레인 성능을 보여주며 코너링 성능도 차의 크기와 무게를 생각한다면 만족할 만한 성능을 내어준다고 생각됩니다. 승차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드럽고 롤을 적당히 허용하여 좋다고 생각되지만 기존 BMW의 탄탄하면서도 잔진동을 잘 처리해주는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에게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주행 가는 거리는 중대형 SUV의 크기와 고성능 트윈 전기 모터가 장착되었음에도 고속 주행 시 최소 500km 이상은 주행이 가능하여 충전기를 찾아다니는 스트레스는 적었지만 막상 충전을 해야 할 때는 너무 큰 배터리 용량 때문에 오래 걸려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200kW 이상 고속 충전기가 많이 설치되면 해소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BMW iX50은 완성도가 상당하여 현재는 구매를 하더라도 후회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차량들이 출시한 뒤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BMW답지 않는 차량이라 BMW를 생각하고 사시는 것보다 컴포트 전기 SUV를 구매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iX50의 저의 종합적인 점수는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이상 BMW iX50 시승기를 마칩니다. 제가 좋은 영상을 더 열심히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후원 부탁드리며 간결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찻도박이었습니다.